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자이언급 세션 토익 프로젝트 LLM 2팀의 최종 발표를 맡은 이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토익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모델은 에테모라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에겐테토 모델의 줄임말인데요. 이것이 어떤 모델인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의 뜨거운 감자, 에겐 테토 성격 유형에 대해 다들 아시나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줄여서 에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줄여 테토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SNS 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용어이므로 저희는 각각 성격 유형의 특징도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행에서 착안하여 에겐스럽고 테토스러운 특징을 LLM에 각인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LLM이 각각의 페르소나를 일관되게 학습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페르소나 파인 튜닝이 저희 팀의 과제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는 AI 허브에서 일상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DPO 데이터를 각자 생성한 후 머지하였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로 각각 모델의 SFT와 DPO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페르소나 두 가지의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 허브에 올라온 대화 데이터를 정제한 SFT 데이터, 페르소나의 특징에 맞게 직접 생성한 DPO 데이터, 그리고 학습 전에 미리 분리해둔 평가용 데이터입니다. 먼저 SFT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AI 허브에 올라와 있는 한국어 멀티턴 데이터입니다. 모두 두세 명의 발화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저희 팀은 이 데이터에 이모지 제거, 긴 공백 제거 등 기본적인 전처리를 시행한 후 각 페르소나에 맞는 발화 주제만 선정하거나 페르소나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은 삭제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쳤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처리 후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쿼리와 응답상의 형식으로 정형화하기 위해 긴 대화에서 연달아 있는 발화를 묶어 전처리하였으며 컬럼 구성도 전체 데이터에 대해 일관성 있게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DPO 데이터입니다. 중간 발표 당시 분류를 남성, 여성 라벨로만 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겐트2에 맞춰진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 DPO에 활용하였습니다. 생성 시 페르소나별 프롬프트를 넣어 특화된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발화 느낌을 주기 위해 실제 대화 데이터를 허리로 활용해 GPT-4 미니를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였습니다. 결과 데이터는 이렇게 한 쿼리에 대해 에겐 세토별로 답변을 생성해 DPO 데이터셋 형식에 맞춰 추준 리젝티드 열로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DPO란 쿼리에 대해 선호하는 답변 추준과 비선호하는 답변 리젝티드를 받아 강화학습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지도학습의 한 변형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셋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입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베이스 모델부터 선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베이스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라마는 한국어 제로샷 성능에 문제가 있었고 시나트라는 가용 GPU 메모리에 비해 너무 경량이어서 코젠마를 베이스 모델로 채택하였습니다. 코젠마를 기반으로 세 가지 버전과 페르소나 두 종류 해서 총 6개의 최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모델은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되 페르소나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게 나오기는 하였으나 답변이 불안정하며 필요 이상으로 장황해져 길이 제한에 의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럴수록 페르소나 유지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SFT와 DPO를 각각 다른 데이터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대로 SFT에서 응답 형식과 답변 법칙을 학습하고 DPO를 통해 페르소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델은 베이스라인보다 더욱 어색한 답변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데이터로 SFT와 DPO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데이터는 DPO용으로 제작하였던 맞춤형 데이터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모델의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 DPO가 강화학습과 유사하여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같은 데이터로 SFT DPO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주차 DPO 논문 리뷰 중 알게 되어서 이를 적용했고 아무래도 과학과 문제가 심한 태스크이다 보니 로라의 랭크를 낮추고 fx를 낮추는 등 방식으로 과적합을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에겐테토 펜소나 반영이나 문맥 길이 조절 등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SFT 데이터는 일반적인 대규모 데이터이고 DPO 데이터는 페르소나에 특화된 태스크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라는 점 또한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인퍼런스 코드를 기반으로 데모를 제작하였습니다. 데모를 수행하는 시연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넣으면 두 가지 종류의 에겐들과 특정 모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넣으면 이렇게 에겐과 특정의 페르소나를 잘 반영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평가입니다. 앞서 학습한 모델의 6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평가 로직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평가 기준인데요. 우리 모델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답을 맞추는 목적이 아닌 친밀한 대화용 모델이므로 멀티턴 대화 수행 능력이나 주어진 컨셉 유지력을 위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LLM에게 평가를 맡기는 LLM에서 저지와 사람이 직접 모델의 답변을 읽고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휴먼 이벨루에이션 총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LLM에서 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방식은 평가 대상인 LLM이 생성한 인프루언서 평가 기준 등을 또 다른 LLM, 즉 평가자 모델에게 전달하여 해당 답변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렸듯 DPO 데이터를 8대1대1로 분류하여 평가용 데이터를 구축했었습니다. 이렇게 총 1,500개의 평가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프루언스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이를 GPT-455 미니에 넣어서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기준별로 평점을 매겼습니다. 여기 보이는 프롬프트에 포함되어 있는 컨셉 프롬프트는 그 전에 모델 학습 및 인퍼런스 생성 시 사용했던 프롬프트와는 다르게 새로 작성한 프롬프트로 실제 모델이 생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반말, 친근한 어조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LLM에게 평가를 맡기려면 그 LLM이 평가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지에서 저지라고도 하는데요. 평가자 모델은 평가 시 정확도와 일관성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GPT-4 미니의 경우 여기 보이는 기사에서 실험을 한 결과 GPT 3.5 터보에 비해 26%포인트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며 평가자 모델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았을 때 노이즈로 보이는 답변은 확실히 점수를 낮추는 등의 정확도와 유사한 어조의 답변에 대해서는 유사한 점수를 부과하는 등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평점의 경우 문맥 및 논리 30%, 문법 10%, 컨셉 유지력 60%로 미리 설정해두고 가중합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비율의 경우 저희 모델의 목적이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대화 모델이므로 컨셉 유지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문법 등의 경우에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충분한 성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점은 에겔과 톡토 모듈에서 저희 최종 채택 모델인 이 동일 데이터로 SFT와 DPO를 진행하는 모델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 두 번째는 휴먼 이벨루에이션입니다. 저희는 생성한 인퍼런스 예제 5세트를 뽑아 구글 폼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질문별 모델들의 답변을 제공한 후 질문별로 각 3개의 모델의 순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결과 모델별 평균 순위는 이와 같습니다. 모든 문항 및 총점에서 저희의 최종 채택 모델이 제일 높은 순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발전 방향입니다. 우선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잘못한 SFT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도 낮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FT와 DPO의 궁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FT 데이터로 무엇을 답변해야 하는지 학습하고 DPO를 통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페르소나 학습에도 불구하고 모델 본연의 특성상 공손함이 잔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파인튜닝이 기존 모델의 지식을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B 파라미터 모델의 3만 개의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더 큰 모델에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LLM 팀은 이렇게 5명의 팀원이 모여 8주간의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팀의 막내로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또 무척 기뻤습니다. 이번 워드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기꺼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선배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LLM 2팀 발표를 마칩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